모두가 동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껏 병역을 면피한 수많은 권력자들의 아들들이 저처럼 다 입국 금지 당했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매장당했죠. 추방당하고 공공의적으로 몰렸지요. 거짓 언론으로 매도당하고 인생이 힘들게 됐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본인이 당연히 한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당연히 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명예회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 유승준 씨가 또 등장했군요. 스티브 유 아닙니까? 영어 이름으로는. 일단 오늘 대법원의 어떤 판단이 나왔어요. 일단 이 시간수로 정리된 걸 보겠습니다. 2015년에 1차 비자 거부 취소 소송 이게 뭐 시작이 된 건데 2020년에 대법원 승소 판결 이겼어요, 여기서. 근데 이게 비자 발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에 2차 소송을 냈는데 지난 7월에 2심에서 이겼고요. 그리고 어제 최종 승소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이긴 거예요. 지금 상황은. 두 번 이겼는데 첫 번째 건 약간 절차적인 문제 이런 건데 이번에 내용 문제로 해서 이겼거든요. 자, 김성수 변호사 지금 급히 좀 모셨는데 이번 판결로 유승준 씨 우리나라 입국 가능하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입국이 가능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1차, 2차 소송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한 번 1차에서도 이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거부 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해서 한번 다퉜던 거고 예. 이겼지 않습니까? 예. 유승준 씨가.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이겼으니까는 비자 발급해달라고 다시 신청을 했는데 예. 총영사관에서 다른 이유를 근거로 해서 또 거부를 했고 또 소송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그걸 이긴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의 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째 신청을 했을 때 예. 영사관이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그 지금 이 나온 거는 거부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게 그렇죠. 아니다,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한 거니까 또 거부라면 그렇죠. 또 거부를 했을 때 그때 또 사유가 정당하냐를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건데 또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 판결이 어떻게 난 거냐면 1차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1차의 문제는 통지 자체를 전화로 하고 그리고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그냥 이게 영사관에서 재량적으로 이걸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으니까 안 돼요. 이렇게 그냥 통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량권 행사 안 한 게 위법하다 이랬고 예. 2차에서는 이제 재량권 행사 안 했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예. 재량권 행사를 한 거예요. 영사관이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뭐 재외동포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안 된다. 비자 발급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그러면 그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뭐 이게 국익에 해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국익을 해칠 수 있다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유가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3차를 또 거부를 하려고 한다면 예. 이번에는 법원에서 이제 2차 판결에서 그 사유가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사유를 더 충분히 채워서 또 거부하면 그렇죠. 그렇게도 또 할 수 있으면 이제는 그 사유가 적법하냐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김성수 변호사가 예상하시기에는 LA 최영상에서 이번에도 또 비자 거부할 걸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게 비자 발급이 되면 지금 유승준 씨가 어떤 상황이냐면 예. 2002년 당시에 이제 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포기하니까 예. 병무청에서 이 행위 자체가 이제 국군 장병들의 사기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 예. 이런 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면탈을 하는 것을 풍조를 만연하게 할 수 있다. 국익을 해치는 행위니까 출입국관리법상 금지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금지가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2월 2일에 막 이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이렇게 했던 건데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입국 금지 결정은 유지가 되고 있어서 비자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입국 금지를 풀지 못하면 어차피 입국을 못 해요. 그럼 비자를 받아서 우리나라 들어왔지만 공항에서 돌아가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안 풀리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쟁점 자체가 법적인 쟁점이 비슷하게 되는 게 출입국관리법에서도 그 근거 자체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공익상의 이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선량한 풍속을 뭐 좀 침해한다든지 이런 예. 게 있는 것인데 이게 이 영사관의 비자 발급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영사관 쪽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예. 이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비자 발급부터 따져보는 게 유리하거든요. 예, 조금 더 받기가 쉬울 그럼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겠는데 비자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이제 비자는 이제 외교부 산하잖아요.
근데 이 출입국은 또 법무부 산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출입 금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비자는 받고 왔는데 출입 금지가 돼서 입국을 못 해요. 그럼 이걸 갖고 또 소송을 수 그렇죠. 있는 겁니까? 또 처분을 한 왜 거니까.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또 처분이? 그렇죠. 그러면 또 그게 한참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당장 그럼 이거 뭐 들어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이제 행정청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예.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이 재외동포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유승준 씨가 재외동포거든요. 예. 이제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외동포고 F4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건데 예. 이 구재외동포법상에 어떤 게 있냐면 이 5조 2항에 이게 이런 국적 그 병역 면탈을 위해서 국적을 포기한 경우도 38세가 지나면 발급을 해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윤승준 씨는 거의 50 된 거 아닙니까? 가까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2015년에 38세가 지나서 신청을 했던 예. 거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이가 더 들었겠죠. 아.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렇게 38세가 지났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영사관에서 거부를 한 거는 38세는 지났지만 그 3호에 또 그게 있어요. 이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이게 국익을 해칠 정도의 뭐 중범죄자냐 테러리스트냐 이게 공인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지금 10몇 년을 못 들어왔는데 이게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그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행정청은 예. 또 법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뭐 국익적인 목적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되고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계가 몇 개가 있네요 지금. 상당히 이런 가운데요 많죠. 예. 지금 유승준 씨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언급되는 이게 뭐라 할까요? 그룹이 BTS입니다. 방탄소년단. 왜냐하면 지금 일부 멤버가 군대 갔죠. 그리고 조만간 다 군대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비교가 된다는 거잖아요.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입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BTS의 그 병역 문제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많은 반론들이 있고 병역 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입니다.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BTS가 우리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 이건 병사로서 국방 임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에 플러스를 주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정치권에서 BTS 군복무 갖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전원, 멤버 전원 다 지금 병역 이행하러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성수 변호사. 아무래도 이런 게 유승준 씨를 향한 여론에 영향을 주겠죠 지금요. 네, 만약에 BTS가 이 병역법상에 이제 이 예술체육요원이 있거든요. 예. 이제 올림픽에서 뭐 수상하거나 하면 1위 하거나 하면 그때 이제 면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실제로 면제가 아니라 이 예술체육요원으로 그렇죠. 편입이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죠. 혜택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4주 훈련 받고 뭐 이제 공익복무 544시간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제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면제다라고 하는 것인데 BTS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국익에 많은 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뭐 스포츠에서만 딴 것만 못한 거냐? 뭐 그렇죠. 이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올림픽 이런 것만 알려져 있는데 예술 쪽도 있거든요. 이 요원이. 예. 그래서 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 병무청장이 인정한 예술 대회에서 이 수상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BTS 같은 경우도 그걸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일단 병무청에서는 이게 다 같이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이제 취지였던 것이고 BTS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뭐 더 기대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맏형인 진이 먼저 이제 2022년 12월에 예. 현역으로 입대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입대를 하고 지금 조교로 복무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다 입대를 해요. 그래서 예. 지금 제이홉이라든지 슈가 같은 경우도 이제 2023년 4월이랑 9월에 입대를 했고 이제 나머지 4명 멤버 있지 않습니까? 예. B, RM, 지민, 정국 이 4명도 이제 12월 중순에 다 입대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모범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입대를 하게 되면 날짜가 다 왔네요. 이제 입대한 날짜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2025년에는 다 이제 끝나게 되니까 완전체의 BTS를 다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지금 또 최근에 유승준 예. 소식이랑 이렇게 겹치잖아요. 예. 이게 더 비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와중에 이 소속사인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예. 주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군대 이에 간다고? 대해서는 이게 이게 또 좀 활동이 안 그런 되니까.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50분 나오는데 윤석 대변인. 유승준 씨를 보는 여론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일단 그 유승준 씨가 76년생이거든요. 너무 오래된 얘기여서 예. 저희 아이들이 대학생인데 잘 몰라요. 아, 그분이 누구세요? 이런 일단 겁니까? 몰라요. 반응이?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승준 씨가 이런 여론도 사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느냐. 20몇 년 동안 못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는 풀어줘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은 제가 느끼고 근데 있습니다. 정부나 당국도 약간 여론을 좀 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럴 근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좀 길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무튼 이거 아까 보니까 단계가 많네요. 지금 비자를 받더라도 출입 금지 이 부분이 또 남아 있다는 건데 글쎄요. 향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